지난밤에는 한잠도 잘 수가 없었다. 북풍이 어찌나 사납게 몰아닥치는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다. 풍차방앗간의 부서진 날개는 돛대처럼 북풍을 받아 무겁게 흔들렸고 집 전체는 마치 바람에 날아갈 듯 무섭게 삐걱거렸다. 거센 바람에 지붕의 기왓장이 깨어져 날아갔고 멀리 언덕을 뒤덮고 있는 빽빽한 소나무 숲은 어둠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며 윙윙거렸다. 마치 바다 한복판에서 조난을 당한 느낌이었다. 문득 3년 전의 일이 생각났다. 코르시카 섬 연안의 아자치오만 어귀에 있는 싱기네르 등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른 것이다. 그곳은 몽상과 고독에 잠기기를 좋아하는 내가 어렵게 찾아낸 아름다운 은신처였다. 붉은 빛을 띤 섬과 황량한 풍경, 한쪽 끝에는 등대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제노아 시대의 옛 탑이 있는 풍경을 상상해봐라. 내가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는 독수리 한 마리가 탑 속에 살고 있었다. 해변에는 온통 잡초에 뒤덮인 허물어진 격리소가 한 채 있었으며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밀림과 거대한 바위 덩어리, 몇 마리의 사냥, 긴 털을 바람에 휘날리며 뛰어다니는 작은 코르시카 산의 말들이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의 전부였다. 그리고 섬 꼭대기에는 바닷새들이 빙빙 돌며 날고 있는 속에 등대지기의 집이 높이 솟아 있었다. 등대지기의 집에는 등대지기들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흰 석조와 테라스와 아치형의 푸른 대문, 그리고 철제로 만들어진 작은 탑이 있었다. 탑 위에는 거대한 다각형 램프가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대낮에도 빛을 발하며 마치 불타는 듯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풍차방앗간을 구하기 전에 자연과 고독이 그리울 때면 종종 찾아가서 틀어박혀 있었던 아름다운 섬 싱기네르. 그런데 간밤에 불어댄 북풍으로 인해 소나무 숲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자 싱기네르 섬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무얼 하며 지냈냐고 묻는다면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굳이 다른 점을 얘기하자면 지금보다 좀 더 한가한 생활을 했다고나 할까. 바람이 그다지 심하게 불지 않을 때는 수면에 닿을 듯 말 듯한 두 바위 사이에 앉아 갈매기와 티티새 그리고 제비들과 같이 놀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다. 그곳에 가만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몸이 나른해지는 감미로움 속에 빠져 존재 자체를 잊곤 했었다. 자신의 존재마저 잊어버리는 영혼의 황홀한 도취를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생각에 잠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꿈을 꾸는 것도 아닌 상태. 자기 자신의 존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공중으로 붕 날아오르는 듯한 그 느낌. 물속으로 뛰어드는 갈매기. 파도가 칠 때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거품. 멀어져가는 배에서 뿜어내는 흰 연기. 붉은 돛을 단 산호 채취선. 진주 같은 물방울. 바다 위를 떠도는 안개 등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 나는 그 섬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황홀한 도취와 행복한 망각 속에 잠겨 보냈던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바닷가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격리소의 뜰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작고 고즈넉한 뜰은 로즈메리와 들쑥의 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그곳의 낡은 담벽에 기대앉은 채 옛 무덤처럼
사방이 트인 석조의 오두막 속을 떠돌고 있는 정적과 우수에 젖어 아련히 다가오는 포근함을 느끼곤 했다. 이따금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고 풀숲에서 뭔가가 뛰어나오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람을 피해 풀을 뜯어먹으러 온 염소였다. 순간 멈칫하고 놀란 염소는 자신의 긴 뿔을 세우며 내 앞에 꼼짝 않고 서서 어린아이같이 맑은 눈망울로 쳐다보기도 했다. 5시경이면 등대지기들은 확성기를 통해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내게 알려왔다. 그러면 나는 숲속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다. 올라갈수록 바다는 점점 더 넓어지는 듯 했고 수평선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다와 수평선을 뒤돌아보면서 천천히 등대로 돌아오곤 했다. 큼직한 돌이 평평하게 깔려있는 바닥과 참나무로 벽을 댄 아담한 식당,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선국이 놓여있는 식탁, 문이 활짝 열려있는 흰 돌로 지어진 테라스, 그 문으로 스며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있는 등대지기의 집은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편하게 해주었다. 내가 집으로 들어서면 등대지기들은 식탁에 앉아 나를 기다렸다. 마르세유 사람 1명과 코르시카인 2, 이렇게 모두 3사람이었다. 그들은 모두 작은 키에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얼굴은 볕에 그을려 검은 편인데다 피부 또한 거칠었다. 또한 3사람은 똑같이 모자가 달린 수부용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차림은 비슷하지만 성격이나 기질은 제각각 달랐다.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 두 지방 사람들의 특징과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 마르세유인은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정원을 가꾸기도 했고 낚시질을 하는가 하면 구아유의 알을 주워 모으기도 했다. 또한 숲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염소를 붙잡아 젖을 짜는 등으로 잠시도 쉬는 데가 없었다. 그의 부지런함 덕분에 식탁에는 항상 부야베스 생선국이나 아이올리 요리가 올라오곤 했다. 반면 코르시카인들은 마르세유인들과는 전혀 달랐다. 자신이 맡은 직무 이외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날마다 부엌에서 스코프 노름을 하고 시간을 보냈다. 그렇지 않으면 점잖은 표정을 지으며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거나 손바닥 위에 커다란 담뱃잎을 올려놓고 잘게 비벼대는 것이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코르시카인이 게으르고 거만한 사람이란 뜻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이들 3사람은 모두가 단순하고 선량하며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인답게 이것저것 자상하게 일러주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틀림없이 그들에게는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텐데도 말이다. 어찌 그러지 않겠는가. 몽상과 고독을 찾아 외딴 섬에 와서 처박혀 있다니.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할 뿐 아니라 빨리 차례가 되어 하루속히 육지로 갈 날만 꼬박꼬박 기다리며 사는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1년 중 날씨가 좋은 6달은 30일 가운데 10일을 육지에서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겨울철과 기후가 좋지 않을 때는 그런 규칙마저도 지키기가 힘들었다. 신기네르 섬은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거세지면 하얀 물거품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근무 중에 등대지기들은 2, 3개월간 계속 묶여 있거나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바르톨리 노인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였지. 그날도 오늘 같은 겨울밤이었지. 그날 등대에는 나와 체코라는 동료 2사람이 등대를 지키고 있었네. 다른 동료들은 휴가를 얻거나 병이 나서 육지에 가 있었지. 우리가 말없이 식사를 하다가 끝낼 쯤에 갑자기 체코가 숟가락질을 멈추더니 잠시 나를 얼빠진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 그러다가 이내 팔을 앞으로 쑥 뻗으며 식탁 위에 털썩 쓰러지는 거야. 내가 놀라서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며 이봐 체코 정신 차려 라고 소리를 쳐도 대답이 없더군.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할 수 있겠나. 나는 거의 넋을 잃은 채 시체 앞에서 1시간 이상을 떨고만 있었지. 그러다 문득 등대불은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 나는 바로 등화실로 올라가서 불을 켰지. 이미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날 밤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끔찍하네. 파도 소리나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은 데다 누군가가 계단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아 얼마나 섬뜩했는지 몰라. 목이 타고 몸에서 열이 나는데도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네. 하지만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자 조금 용기가 생기더군. 그제서야 정신을 가다듬고 죽은 친구를 침대로 옮겨놓고 천으로 얼굴을 덮어준 다음 잠깐 기도를 올렸지. 그리고는 급히 구조 신호를 보냈네. 그러나 불행히도 바다의 풍랑이 너무 심해서인지 아무리 구조 요청을 해도 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등대엔 죽은 체코와 나 단 둘뿐이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나. 게다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예측할 수 없었기에 그 불안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네. 나는 배가 올 때까지 체코를 곁에 두려고 했었지.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나니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 어떻게 할까? 밖으로 내가서 땅에다 묻을까? 하지만 바위가 많은 섬의 땅은 너무 단단해서 땅을 파고 묻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네. 그런데다 까마귀가 수도 없이 때를 지어 날고 있어서 고인을 밖에다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 가엾은 사람을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참으로 난감했었네. 생각도 못해 그를 격리소 안에 작은 방으로 옮겼다네. 그렇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만도 꼬박 반나절이 걸리더군. 힘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용기를 더 필요로 하는 일이었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바람이 심하게 부는 오후에 그쪽으로 내려가면 아직도 어깨에 시체를 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이상해진다니까. 바르톨리노이는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지 연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는 노인의 긴 경험담과 난파선 이야기, 코르시카 섬의 산적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식사를 끝냈다. 그러는 동안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자 첫 번째 당번이 작은 램프에 불을 켜고 담배 파이프와 물통, 싱기네르 등대에 있는 유일한 책인 붉은 태가 둘러진 두꺼운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챙겨들고 안쪽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에 쇠사슬과 도르래, 커다란 시계추 같은 것을 감아 올리는 소리가 등대 안을 울렸다. 그동안 나는 밖으로 나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이미 해는 기울어서 빠른 속도로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섬은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머리 바로 위에서는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맴돌고 있었다.
제노아의 옛탑에 살고 있는 독수리였다. 바다 위에서는 조금씩 안개가 피어올랐고 드디어 섬 주변의 흰 물거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머리 위로 부드럽고 커다란 광선이 비치면서 지나갔다. 등대에 불이 켜졌던 것이다. 밝은 불빛은 섬 전체를 어둠 속에 남겨둔 채 바다 한복판으로 뻗어갔다. 빛은 어느새 나를 스쳐 지나갔고 나만 홀로 남아 어둠을 지켰다. 점점 차가워지는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왔다. 더 이상 밖에 있기가 어려워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더듬거리면서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런 다음 다시 손으로 더듬으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철제 층계를 올라 등대 꼭대기에 다다랐다. 등대 위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6줄의 심지가 있는 거대한 카르셀 램프를 상상해봐라. 그 주위를 서서히 돌고 있는 등화실의 벽은 커다란 수성 렌즈가 박혀 있기도 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주는 커다란 고정 유리판을 향해 열려 있기도 했다.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너무 부셔 차마 뜰 수가 없었다. 구리와 주석, 백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반사경과 푸른 동그라미를 그리며 돌고 있는 오목한 수정 유리벽 등에서 발산하는 반사광과 램프의 심짓하는 소리에 어질어질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는 동안 차츰차츰 눈이 익어져서 등불 바로 밑으로 갔다. 등불 아래서는 첫 번째 당번이 잠을 쫓기 위해 커다란 소리로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고 있었다. 밖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에 쌓였고 유리벽을 둘러싼 발코니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날뛰고 있었다. 등대는 삐걱거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바다는 울부짖었다. 섬의 암초에 와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마치 대포소리 같았다. 때로는 누군가가 와서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불빛을 보고 날아든 밤새들의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였다. 따뜻하고 밝은 등화실 안에는 심지가 타는 소리와 방울방울 떨어지는 기름소리, 도르래 풀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가운데 데메트리우스 드 팔레르의 생일을 읽고 있는 등대지기의 단조로운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등대지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의 심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그런 다음 우리는 등화실에서 내려왔다. 층계에서 우리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올라오고 있는 두 번째 당번을 만났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에게 물통과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을 넘겨주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남아있었다. 그것은 쇠사슬과 커다란 추, 양철로 된 탱크와 밧줄이 가득 들은 구석방에 잠깐 들어가 작은 램프의 희미한 불빛 속에 언제나 펼쳐져 있는 커다란 끝물지에다 그날의 일기와 상황을 기록하는 일이었다. 오전 0시 파도 거셈, 폭풍 심함, 먼 바다 위에서 배 발견.